3스타 전역을 하시고 나이가 69세인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셔서 돈을 벌고 계시는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그래도 돈이 되는 시장이 중국 구매대행이거든요. 네, 파이님은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이셔서 1대1로 1000만 원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시작해 보시죠. 대표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되셨죠?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경험해보신 분야가 어디죠? 네, 위탁으로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네. 팔 때, 칠 때 마켓에다가 네. 등록, 대량 등록, 스피드고로. 아, 스피드고로? 그럼 도매국으로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하다가 네. 그 별 효과가 없어서 가공 안 하시고. 가공은 뭐 거의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상품명이랑 네. 대표 이미지 바로 써온 거.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네. 그래서 반자동으로 등록하는 걸 지금. 중국 구매된 반자동을 하고 계시고. 네. 얼마 정도 하셨어요? 중국 구매 반자동? 중국은 4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제 7개월. 7개월 정도 되셨고. 네. 반자동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 상품명 가공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되셨나요?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굉장히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초보자는 대형 키워드가 아닌 중소형 키워드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중소형 키워드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운데 어떤 상품을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건 중소형일 것이다 해서 키워드를 정했지만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같았어요. 중소형 키워드는 확실히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모호한 면이 있고 초보자분들이 이제 중소형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그 몇 가지 그 필터링 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필터링을 찾았을 때 뭐 신통치 못한 결과들을 많이 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셀레라이프, 뭐 판다랭크 이런 곳에서 뭐 열심히 키워드를 검색해서 해봐도 신통한 걸 못 발견하니까 늘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이유는 네. 강의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강의할 때 멋있게 강의할 수 있거든요. 네, 예.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경쟁 강도라는 개념도 가져올 수 있고 네. 키워드 툴 그러니까 네. 그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판다랭크 같은 그 사이트랑 연계도 되고 예. 얘네들도 장사하는 집단이고 얘네들 그러니까 그 분석한 그 툴들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숫자들도 많고 예,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표님들한테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된다 저런 것도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네. 공부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냐? 어떨까요?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있어요. 아직은 제가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효과를 본다고는 못 느끼는 거지, 나는 아직. 잘 찾기가 어려워요. 효과는 있는데 그게 좀 잘하는 분들이 진짜 완전 꾼들이 중소형 키워드 자기들이랑 그 기준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거는 검색을 했을 때 상품에 관련된 키워드다 해가지고 찾아서 잘 유입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예. 그분들은 꾼들이죠. 예. 예, 예. 근데 초보분들이 그런 단계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의하기 좋죠. 아무래도 전문화되고 좀 많이 배워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초보자분들이 중소형 키워드라든지 좀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그 노출이 돼서 정작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매출 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것들이 가려지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들어 다녔어요. 예. 돈도 많이 들였고 예. 강의로만 거의 제가 한 1억 쓴 것 같아요. 다 쓴 것만 하면. 저 일부러 들어서 다녔거든요. 예. 이분 잘한다면 가서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상하게 강의를 보면 안목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또 들었던 생각은 진짜 거짓말 하는 강의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느꼈고 중국 구매대행 시장은 특히 강사들이 많은 시장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키워드 쪽이 말할 것도 많고 일단 하면은 그 키워드로 인해서 매출은 나요. 그리고 성과를 내려면은 다른 요소로 인해서 성과가 좀 잘 나는데 강의할 거리가 일단 많다 보니까 강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1년 동안은 중국 구매대행만 좀 유심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예. 전 원래 대량 등록 분야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원래 중국 구매대행으로 그 셀링을 시작했어요. 그 셀링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대량 등록을 하면서 예. 중국 구매대행을 대량 등록으로 하는 것도 결합시켜서 하고 있고 이번 1년 동안은 이제 중국 구매대행에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키워드도 문제죠. 그전에 소싱할 때 어떤 것을 하느냐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소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고 쉬워요. 간단한데 예. 네. 다들 그걸로 하거든요. 그걸로 매출을 내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그걸로 매출 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맞는데 강의하시는 분들은 벤치마킹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키워드 분석하는 거 가르쳐 괜히 어려운 개념들 막 설명해가지고 초보자들은 막 머리를 흔들어 놓고 뭐 그걸 봤지만은 벤치마킹을 하려도 이건 도저히 따라하기 어렵다. 엄청나게 그런 쉬운데 느낌이죠. 예, 엄청나게 쉽고 엄청나게 명확하게 그냥 할 수 있는데
일단 대표님은 제가 그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네. 매출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가지 정도 오늘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반자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 예. 반자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그 반자동은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든요. 예. 두 번째,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데 대표님은 추천받은 프로그램 아마 쓰셨을 거예요. 윈들리. 그렇죠. 윈들리 많이 썼고. 지금 윈들리 쓰고 있어요. 네, 대표님은 윈들리 쓰고 계시고 윈들리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인력 레버리지에 대한 고찰이에요. 인력 레버리지. 인력 레버리지. 네. 뭐 말 어렵게 써서 그렇지 직원 뽑는 거에 대한 이야기. 예. 직원을 뽑아야 돼요.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구매대행은 직원 안 뽑으면 지옥입니다. 직원을 빨리 뽑고 빨리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중국 구매대행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해가지고 중국 구매대행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시장에 알려져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부셔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초보자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반자동에 대한 일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네. 대표님은 수동 등록도 아실 거고요. 반자동 등록도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대량 등록도 아실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수동 등록이란 거는 잘하나? 카테고리라는 예. 요소도 있고 상품명이라는 요소도 있죠. 네. 그리고 대표 이미지라는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라는 요소도 있고요. 상세 페이지 내에 동영상을 넣니 안 넣니 이런 건 또 뺄게요. 네. 그리고 뭐 브랜드, 제조국, 어쨌든 마케트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뭐 재질. 자, 수동 등록은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서 하나하나 다 채워 넣으면서 목적이 뭐죠? 노출 잘 되도록. 그렇죠. 노출 잘 되게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야 되죠. 마켓 SEO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할 때 이런 것들을 지켜서 등록을 하면은 내가 노출 잘 시켜줄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점수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 넣어야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 그 내부의 알고리즘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켓 SEO를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중국 구매대행을 하잖아요. 예. 중국 구매대행에 반자동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반자동 등록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소싱과 키워드가 아닐까. 소싱도 중요하죠. 키워드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혹시 키워드에 관련된 게 있나요? 상품명. 그렇죠. 상품명이거든요. 일단은 마케팅적인 고려를 안 할 거예요. 그 마케팅적인 그 노력을 안 할 거라는 게 뭐 돈을 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네, 예. CPC 광고라든지 뭐 다른 인스타 광고라든지 다른 유입들을 잡아내는 노력들을 외부에서 찾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것을 통해서 자연 노출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을 쓸 거예요. 네. 그죠? 예. 근데 일단 상품명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대표님도 그렇죠. 예, 이해하실 거예요. 예. 키워드는 유입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죠, 거의. 왜냐면 우린 검색을 단어로 하니까요. 소비자들은 검색을 단어로 해요.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상품이 떠오르잖아요. 네. 예, 우리는 단어를 통해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그 유입을 잡아내는 건 오로지 상품명일 뿐이에요. 네. 예. 반자동에 대한 고려는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일단 수동 등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질과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 질이 있고요. 양이 있어요. 예. 질은 뭐냐면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SEO를 고려하고 막 마케팅을 시켜가지고 상품을 띄우려는 노력, 그 가공에 대한 노력이거든요. 그게 질이고 양은 뭐냐면 뭘까요? 많은 양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상품수를 많이 등록하는 거예요. 네.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양을 많이 늘려도 매출은 일어날 거고 가공을 잘해도 매출은 일어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수동 등록은 질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대량 등록은 양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예. 그리고 반자동은 뭘까요? 그 중간치를 찾아가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 같잖아요. 예. 그럼 질과 예. 양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질이 있어, 질. 그럼 우리는 그럼 요 질에서 필요한 것만 찾아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것만 뽑아내야겠죠. 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걸 말씀드린 거예요. 상품명은 그 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없으면 등록이 안 되니까. 예. 이건 그냥 필수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대표 이미지는 어떨까요? 대표 필수일까요? 이미지도 약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딱 그 보이는 그걸 바로 보고 보이는 사진인데 마음에 든다. 어떤 상품명을 치면요 똑같은 사진이 두두두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배경 색깔만 하나 달라도 얘가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상품명보다는 좀 덜 중요한데 얘도 고려를 해볼 만해요. 예. 상세 페이지는 어떨까요? 상세 페이지는 그 워낙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겠나. 사실 여기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저관여 제품, 고관여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온라인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의 가격대는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은 3만 원에서 5만 원대거든요. 일반 경영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저관여 상품이란 거는 가격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상품이고요.
고관여 상품은 가격과 중요도가 높은 상품이거든요. 저관여 상품은 뭐냐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사려고 생각했을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상품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뭐 어떤 상품을 살 때 막 고민 안 하잖아요. 들어가서 클릭해서 그냥 바로 구매 누르고 사잖아요. 500만 원짜리 상품 살 때는 고민 많이 하죠. 그렇죠. 최저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죠. 저관여 상품은 최저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해요. 검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다루는 상품은 3만 원에서 5만 원대인데 이게 저관여냐 고관여냐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관여예요, 고관여예요. 저관여죠. 그렇죠. 산소 페이지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관여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만드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요. 네네. 시간 어려운 많이. 것 같아요. 네. 힘들어 죽겠어요, 맞죠? 저는 고려를 안 하고 싶은데 특정 마켓에는 그 정책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린 중국 구매대행을 할 거니까 중국어가 적혀 있으면 안 알려주겠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걔 하나 챙기려고 상세 페이지 지워야 될까요? 안 지워야 될까요? 지워야 되고 번역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 마켓은 한두 개 정도거든요. 쿠팡과 롯데온 정도가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두 개를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마켓에서 어차피 다 올리면 아니 돼요. 네이버도 번역 안 하면 안 된다고. 네이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롯데온과 그 쿠팡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린다는 얘기도 해요.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냥 올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를 그냥 안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예, 예. 저는 지우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예. 왜냐 이거 지우고 앉아 있으면요 시간이 많이 걸릴거든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챙기겠다는 거죠. 그럼 질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죠? 네. 상품명, 대표 이미지 이 두 가지만 가겠다는 거죠. 상세 페이지는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대표님은 상품명과 지금 대표 이미지 이 딱 두 가지를 질에서 챙겨갈 거고 이거 두 개만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양을 많이 위로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네, 예. 많은 양을 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고 질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떨어뜨렸으니까 그 나머지 에너지를 전부 다 어디서 써야 될까요? 양으로. 그렇죠. 양으로 쏟아낸다는 꼭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자동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질적인 요소는 필요한 것만 챙겨가고 양에서 극대화시켜서 매출을 내고 이익을 얻는 그 결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거예요. 대량 등록 얘기 조금만 할게요. 네. 네, 대량 등록은 뭐냐면요. 카테고리 신경 쓰고요. 상품에 아예 얘는 이거 다 신경 안 써요. 네, 네. 근데 대표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상품명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거 고려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것도 상품명에다가 억지로 어떤 성질의 단어가 들어가게끔 해서 유입을 잡아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이쪽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서 다른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어쨌든 반자동. 그럼 반자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럼 명확하게 자 이쪽 관점에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예, 첫 번째 끝났어요. 예, 예. 두 번째가 뭐였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예.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들을 광고를 해요. 이 프로그램을 올리면 매출이 잘 나온대요. 잘 나오는 근거는 뭐냐면 마켓 SEO를 잘 잡아주고 해시태그를 올려주고 뭐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이냐 얘기를 해요. 편집 툴을 좀 만들어줘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좀 고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저는 이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의 광고를 보다 보면요. 내가 정작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흐려진다는 거예요. 우린 뭘 해야 돼요? 상품명이랑 대표 이미지를 각오를 해서 최대한 많은 상품수를 밀어 올려야 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인데 네. 걔네가 이야기하는 건 SEO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수동에 대한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걔네가 또 얘기하는 건 뭐였죠? 상세 페이지를 편집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고려하실 때는요. 그런 편곡하는 문구들을 다 무시하시고요. 네. 전 두 가지로 나눠요.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두 가지. 초보자들. 그리고 초보자인데 난 좀 이거 갖고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고려하셔야 될 게 쏘는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지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마켓에다가 전송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마켓에 전송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라이트하게 만들어져서 이 상품명이랑 대표 이미지를 꾸밀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만 잘 할 수 있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명 잘 고칠 수 있고 대표 이미지 잘 고칠 수 있고 딱 그 두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만 파는데 좀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지 그게 두 번째 요소일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요소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 세 가지 정도 요소 고려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초보자지만 좀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람을 뽑았을 때 협업을 해서 이 툴을 통해 가지고 분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될 것 같아요. 분업.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 다 추천을 해드려야겠죠. 초보자분들한테는 최근에 나온 퍼센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좋고 전송 플랫폼도 많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셀러픽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 더망고요. 도망고. 네. 그 분업 툴이라든지 그 주문을 받아내는 능력, CS 처리하는 그런 올인원 프로그램으로서는 최고 좋은 게 저는 이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요. 네. 더망고.
반자동화하는데도 탁월해요. 더만고는 근데 좀 비싸요. 윈들리보다 훨씬 비싸네요. 그럼 비싸죠. 가입비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잘 해보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을 좀 익히는 게 좋겠죠. 이거는 라이트하게 한번 이 시장을 맛보고 어느 정도 매출 2, 3천까지 가는 데까지는 이 프로그램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대표님, 저는 네. 지금까지 네. 윈돌리만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망고를 네. 파이님이 설명하는 거 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망고 쪽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그걸로 이제 뭐 한마디로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갖고 왔어요. 저는 이제 더망고를 파이님이 잘 설명을 하고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기왕에 배우려면은 더망고 프로그램으로 갈아타야지만 잘 할 수 있지 않겠네,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단언컨대 이 업계의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최고의 프로그램. 그래서 그럼 저는 그걸 앞으로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더망고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더망고에서는 베스트 파트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더망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력 레버리지에 대한 고찰이거든요. 예. 뭐냐면 그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생각. 예. 중국 구매대행은 사람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특정 단계가 지나가면 사람을 써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요. 질과 예. 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양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질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예. 양을 최대한 가져가 보겠다는 전략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우리는 그럼 생산하는 양이 있을 거예요. 네, 등록할 수 있는 양. 대표님 하루에 몇 개 정도 생산하셨어요? 지금 뭐 한 5월 번역을 하니까 한 20개도 하기 어렵죠. 하루에 20개. 보통 이제 꾼들은 하루에 50개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번역 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번역을 다 하다 보니까 그냥 타오버에서 소싱해 와서 번역을 번역을 해갖고 윈들리에서 번역하는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클릭 해갖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식도 폐기하고 네. 더 좋은 방식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도 유익되는 것도 아니니까. 번역 자체를 없읍시다. 일단 생산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꾼이 되셔가지고 50개씩 생산을 했다 칠게요. 예. 그럼 한 달이면 20일을 생산을 꼬박 하실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1000개입니다. 네. 1000개씩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해 나갈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대표님 이거 아시나요? 대표님 주문하려고 들어갔는데 없어. 아 그렇죠. 그거 상품이 증발합니다. 네. 증발량에 대한 개념도 경험해 보셨군요. 뭐 주문 왔는데 들어가면 없어. 이거 뭐지? 왜 중국도 이런 게 있어? 그게 어떻게 된 경우냐면, 이제 터보에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하잖아요. 예. 터보에 있는 상품 중에서 안에 내부에 있는 정보가 바뀔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정보를 바꾸면요, 그 URL이 살아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수정을 안 하고 지우고 다시 올려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올리는 방식 어때요? 얘네들 URL 가져와가지고 네.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넣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이에 연결돼 있던 그 URL이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걔네가 그런 짓을 하면 사라지고, URL이 유실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네, URL 끊기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주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또 생각해보시면 품절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는 또 상품 새로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증발량이 들어가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상품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증발량이 커져요. 자, 그럼 이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제가 즐겨 쓰는 그래프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네. 예. 초반에 내가 상품이 하나도 없을 때는요, 이제 생산하는 족족 다 매출이죠. 그래서 교육이 가파르게 올라요. 매출도 올라가요. 이게 생산량이고요. 이쪽에 이제 매출 얘기야. 올라가다 어느 순간 되면요, 더 이상 오르지 않거든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 생산량과 증발량이 같아질 때예요. 생산량은 일정해요. 대표님이 이 운동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루에 네. 50개 이상을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한 명이 만약에 하신다면. 네. 증발량은요, 상품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커지죠. 예. 그러다가 증발량이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50개가 될 거예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매출이 안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반자동 방식에 있어서 고질적인 안 좋은 구조예요. 네. 그래서 1인 셀러가 만약에 이걸 하잖아요. 네. 상품을 계속 등록해요. 등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증발량이 높아져가지고 매출이 더 이상 안 오르는 이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인력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을 써야 돼요. 사람을 써야 되면 어떻게 생산량 자체가 증가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생산량에 대한 고려를 해야 돼요. 증발량 자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네. 이 상황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을 쓰든지 혹은 다른 고려를 통해 가지고 생산량 자체를 더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람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하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디지털 노마드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하면은요 정말 좋대요. 어디 가든 나는 일을 할 수 있대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셀러들은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막 일하다가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꿈이 있어요. 네. 꼬심을 당했죠. 저도 직장인이었으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좀 한숨이 나오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또 똑같이 일하게 예, 되겠지. 주문하고 있고, 예, CS 받고 있고 그럴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그래프 때문이에요. 예. 한 명이면 이 그래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를 안 올리면 상품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공포스러운 얘기인데 뭐냐면 이거가 증발량이랑 생산이 같아지는 지점도 공포스러워요. 뭐냐면 이 50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대표님 주문 들어오면 알잖아요. 주문 들어오고 매출 처리하다 보면 생산량이 꺾이거든요. 근데 50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 구매 대행을 생각할 때 전 세 번째 고려를 꼭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이 없이는 결국에는 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무한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온라인 시장에 있는 어떤 이상한 지점에 있는 일꾼일 뿐이다 이런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꼭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프로그램을 고려하실 때 반드시 협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중국 구매대행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예. 대표님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매출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